주말 특근 첫 번째 순서. 노르가즘과 함께 뉴스공장 대표 코너를 경쟁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정치구단주. 지난 1월 11일 목요일 3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주 연봉 올려주세요. 왜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 방송으로 나오면서 예. 박영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코너 예.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었어요. 이름을 예.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 두 분 다 욕심쟁이들. 정치하는데 예. 욕심 많아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들인데 예. 조금 오늘 튀지를 않더라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데 서로 탐색전을 했다면 그 고정 코너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치 구단주 청취율 떨어졌네. 거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바로. 제가 이거 제안하는데 홍준표 대표 대 박지원 전 대표 네.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거야. 그렇죠. 대박 나겠죠. 네. 공장장 자신 없어 하네. 사실 저야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마이크만 틀어주시면 두 분이 다 할 텐데. 욕심쟁이들. 예, 저희 코너명 바꾸고 싶습니다. 욕심쟁이들.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국민의당 분위기가 대표님이 그런 걸로 하지 또 왜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 이 통합이고 뭐고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승민하고 안철수나 관심 있지 누가 있어요? 그래도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유승민 대표는 예. 성공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는 망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사실 TK 가면은 유승민 대표는 배신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거기는 박근혜 정서가 강하잖아요. 예. 이번에 햇볕 정책, 예. 탈호남, 예. 국민의당을 먹겠다. 예. 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인기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무난하게 당선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예.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시키는 대로. 예. 예. 구체적으로 뭘 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예. 안철수 대표직 사퇴 예. 후 전당대. 예. 그래서 이제 중재파들은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죠. 통합 전당대를 하자. 예. 거기서 묻자. 예. 대표당원들한테 묻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혁신당 창당파들도 그게 우리가 응하면은 통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퇴진한다고 하면은 받아주자.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중재파의 안을 이쪽 반대파에서는 받았다는 거죠, 사실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의사를 제가 박주선 의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점쳐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점도 있죠. 공장장만. 아무튼. 그 점쟁이가 다 맞추면은 신이지. 그러니까 예. 또 틀릴 경우도 있는데 예. 어떻게 됐든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 자기가 대표직 안 물러간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했는데 이분들이 중재파 의원들에게 나 물러가는 것을 고민하겠다. 예. 또 그 측근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북을 치고 다녔어요. 예. 치고 다녔는데 안철수, 유승민 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유승민이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중재파 거부해라. 예. 중재파 거부해라. 빨리 전당대 해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바꿨어? 그러니까 이 중재파 의원들 저 순진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님 쪽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안철수 대표 쪽도 그래 그럼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예요? 공장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정리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저보다 역시 네. 말은 정리는 잘하네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또 측근들도 그렇게 안철수하고 북을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중대 받는다 하다가 받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안 한다. 또 바꿨습니까? 빨리 통합 전당대 해라. 그러니까 당무회의를 지금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비리. 그리고 대표 당원들도 어떻게 조정해보자. 예. 이런 대표당원들 유신 구테타식 발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당원들을 조정해 보자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 힘드니까 대표당원을 모집자를 좀 줄여보자 이런 거예요?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MB 아바타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MB 적폐청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등 좀 이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유승민이 미워요. 유승민 보세요. 그 리더십이 예. 33석 정당을 20석으로 만들더니 이제 10석으로 만들고 곧 또 탈당해서 제가 맨 처음 점쳤던 대로 예언하셨던 바죠. 줄어들었다. 예. 6, 7석 때는 그 축소의 귀재야. 축소의 돈을 벌어야지 돈을 까먹는 귀재야.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미 나타났고 역시 유승민 대표는 꼬마 바른정당의 대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왜 또 나무당에 와서 오늘 좋은 옷. 왜 우리 국민당을 분탕질 하려고 하느냐. 고마워. 보수 예.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고 그 정도 했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안철수 데려다가 둘이 같이 해라. 이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은 진퇴양난이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TV에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 뒤에 계란 2개 있죠. 이 진퇴쌍난이라니까. 진퇴쌍난. 오늘 새로운 워딩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꼬마 바른정당, 진퇴쌍난, 유승민 아바타. 그런데 이런 안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게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나온 방안이긴 하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좋죠. 예. 김동철 대표가 모처럼 홈런성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거는 바른정당의 개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통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예. 아니 국회의장이 예. 국회 사회를 안 보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기분 나쁘다고 국회의장 제명을 하고는 국회의장직 물러갑니까?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개선을 해야 산해선을 해야 당선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전당대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헛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전당대가 그렇죠.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론 납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대표님 전망해 보시면. 결론을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네. 참 곤란한데 네. 저는 통합은 안 된다.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떠난다. 안철수는 떠난다고요? 예, 가서 네. 그 사랑하는 유승민과 손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합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실패하면은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대표님 아주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애초에 전망하고 목표하였던 대로 일이 풀려가기 때문에 그죠? 예. 저희가 조만간 홍준표 대표하고 노래자랑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하면 재밌을 거야. 아주 재밌겠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전 대표고 홍준표 대표님은 현 대표라. 아, 현 대표라서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전이 예. 현전이. 또 홍준표 대표도 곧 전 대표 돼요. 전 대표인데. 꼬마 바른정당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내용을 좀 알아라. 당신들하고 통합했다가는 그날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회담,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보세요.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을 동결하자. 네. 이게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건 위대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우리 언론들에게 얘기해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네. 보세요. 북한 핵은 반드시 동결로 가고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사찰을 받으면은 트럼프는 성공하는 거예요. 경제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복노릇 하는 거예요. 미국 복노릇 하는 거예요. 미국은 돈 절대 안 써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그게 역사입니다. 예, 경수로 그렇기 때도 때문에 그랬고. 예.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특바가 예. 약 30%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금년부터 이제 각 당의 예비선거 나올 사람들이 클로즈업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예비선거를 위해서 전국 순회를 합니다. 예.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 본선 기간은 4, 5개월밖에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겁니다. 집권 2년 차. 그렇죠. 예.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도로 보아서 안될 또 것 트럼프 같으니까.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장사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세일즈맨 대통령. 그래서 세일즈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재앙인 북한 핵 문제, 예. ICBM 등 미국을 가장 위협하게 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북한 핵 문제를 딱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그 길로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노릴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예. 예. 제가 하니까 따라 했지 뭐.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지 마. 아무튼 그러고 이 방송 진행자하고 저처럼 정치인하고는 달라요. 했어도 내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한 거예요. 저희는 방송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이야기. 기록은 1000번 남아도 제가 한 게 기록 남는다니까. 어떻게 됐든. 예.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진행될 때 유승민 우리 국민의당. 예. 같은 당내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예. 위안부 역사관이 유승민 어때요? 자, 대북 문제. 이번에도 무슨 전술핵 배치하자 무슨 북한 핵 거론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충돌하면은 예. 국민들이 이 당을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당을.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도 개혁이 나쁜 것,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는 체크앤 바란스.
서로 견제하면서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요. 응? 네. 영어 안 써야 돼. 영어 쓰면은 또 체크 우리 바란스. 김어준 공장장이 죽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듣니까. 체크 아무튼 바란스 영어라기보다는 한국말이죠. 바란스. 예. 반란. 그런데 아무튼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지금 문재인 자기 역할이 정부가 있는데, 예. 이렇게 대북 문제를 할 때 약간의 견제를 해주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긴장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 저는 유승민 대표를 그 방면에서는 존경해요. 예. 정체성이 나는 보수다. 예. 당신들하고는 정체성이 안 맞다. 예. 그러니까 통합이 어렵다. 예. 그걸 지켜야지. 왜 박천장 나가라. 지가 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에 입당하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면접시험 봐서 들어가나? 자기가 우리 면접시험 보고 통합을 해야지? 그거예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시는 바를 아주 요약해서 잘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면접 보고 들어가냐? 왜 지가 나가라고 하냐? 자기가 나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신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붙여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정치구단주. 컨디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공이 그대로 드러난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조어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6811번님, 노르가즘 아성을 넘보는지 오늘 빵빵 터뜨리시네요. 537번님께서는요, 뉴스공장 코너 중 박지원 의원의 정치구단주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아침부터 많이 웃었습니다. 개그 코너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라고 극찬해 주셨습니다. 생방송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스스로 노래를 한 사례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8325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지원의 가라오케로 코너명 바꾸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담을 듣고 나서 본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매치를 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김영래님, 또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빅매치가 성사될까? 섭외를 해야 되는, 또 만들어야 되는 이 뉴스공장 제작진들의 다크서클이 더 깊어지고 더 까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0일 수요일 2부에 방송된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의 인터뷰인데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그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이기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잘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지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네 정권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뭐 이렇게 촉구 뭐 지원도 하고 감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뭐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뭐 요청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뭐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왜 쪽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그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4대강에 딱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했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안 한 것은 아닌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3,000명인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320명이에요. 굉장히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조항에 따라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수시점검해야 되는 정기 수시점검해야 되는 대상기관이 1,500개입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일 뿐이지만 기관 이상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망라하는 1,500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을 아무리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라고 해도 일제 한 번에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해왔던 일인데 다만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예년에는 이렇게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 기관의 구조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이런 업무 관행이나 문화가 있기 원장님 오셔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빵빵 터뜨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업무 자체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29일 날 발령을 받았고 이 점검은 작년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다 알겠는데 시간이 다 진행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더니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에 33조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짜리가 4조짜리를 변했는데 300억 이상만 돼도 문서를 자세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 관련 문서가 없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주요 그 투자에 관련된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뭐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다 어떤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는 회의를 하도록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회의록이 아예 생산이 안 됐어요? 그 횟수가 1회에서 14회, 18회에서 21회 기록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2조로 투자 금액을 변경하면서 예.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예. 그 왜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안건별로.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논의상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1조가 더 들어가는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뭐 회의록을 분실한 경우도 있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 중에 이런 네. 기록관리 부실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의도적이냐, 예. 무단파기냐, 무단으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도냐라고 그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여기 뉴스 공장이 진행되는 TBS도 이게 네. 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엄청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짜게 굴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돼도 원장 결제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가 변경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예. 저희 조사의 목적은 저희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목적이 주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입안부터 종결까지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록들이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일 처음 보고요. 네. 만들어져 있는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있었어야 되는 기록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 없고 없다.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조사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후속 조치가 네. 각종 그 감사 기관들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기관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하게 만들면서 이해했습니다.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잠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네. 잠깐 시간 주셔야 돼요. 대반전 뉴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누군가 고의를 없앴을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있다. 예? 있긴 있을 거다. 있긴 있을 굉장히 거다. 많은 건수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원장으로 와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예. 장관님께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할 때 장관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냐? 원장 대답해 보세요. 예. 근데 제 대답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네.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센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70-80%는 그걸 거고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거는 예. 이렇게 민감한 건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의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관행 중에는 예. 대부분의 담당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예. 당연하죠. 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던데. 의도적 파기 같은 것은 이제 담당 직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것도 하나는 예. 공무원들이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중에 내 업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이거 다 연구야 라고 주장하시는 계열의 분들도 계시고 예. 기록 남겨봤자 뭐 문제만 되지 유리할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덜 남기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기간도 작게 책정하고 한번 물어보면 워낙 달변으로 길게 얘기하시니까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전 알려주세요. 반전. 대반전. 예. 내일 저희도 혁신 TF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돌아갔어요. 내부적으로. 네. 예. 기록원이 어쨌든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예. 내일 아마 이제 원장은 전임 원장님도 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 내일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혁신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 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기록관리 감사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말단 직원들에게 표적이 가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서도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갑시다. 제가 우겨서 막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막 크게 가긴 하는데 그것의 희생자가 말단 직원들, 특히 기록관리 전문요원들 내부에서 실권도 없고 기록관리 업무하기에 허용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격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특정 기관에 주목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생산기관 각급 기관에 서 있는 그 기록관리 전문요원들은 국가기록원 이내나 잘해 이게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과문도 쓸게요.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반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뒤져봤더니 필요한 뭐 조단위 돈을 쓰면서도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일 국가기록원 내부 TF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도 TF. 예. 국가기록원에도 변명은 하나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이게 법상 우리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어쨌든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리더십 기록원에 책임지는 분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원장님, 건 있어요. 예. 원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시스템 책임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니 현재 거기서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10년간. 네. 예, 네. 그 이전에 장애 책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없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소연 원장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법률 규정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을 정도였다니 법치주의를 이야기해왔던 지난 정권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깐족마늘과 안깐족마늘님도 국가기록원 반전 코미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원시원한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인터뷰에 또 모셔달라는 청취자님들의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8604님 스튜디오에 모셔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소연 원장께서 자주 보자고 하셨으니까 조만간 나와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주말 특근인 뉴스공장 본방송과 가장 다른 점, 바로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린다는 겁니다. 우물정 0951 50원 유료 문자를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TBS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TBS 게시판, 팟빵 게시판, 페이스북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지에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건 세 번째 순서는 지난 1월 9일 화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검안의였던 오연상 원장의 인터뷰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1987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제죠. 계속해서 고 박종철 당시는 학생이었죠. 이 사망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했던 오연상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에 잘 등장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 당시 박종철 군 시신을 가장 먼저 검안하신 당사자죠? 어떻게 검안하러 가시게 된 겁니까? 그게 87년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네. 전임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진료부장 겸 내과 과장을 하는 박 교수님이 제 방으로 전화를 하셔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긴급 왕진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보통은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가 가지만 이건 상황이 심각해 보이니까 교수가 가는 게 좋겠다. 응급실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남영동에서 온 형사 세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 우리 응급실 간호사하고 응급장비를 챙겨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곧바로 남영동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검안을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예. 남영동에서 요청한 것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살려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네. 근데 제 추측으로는 왕진 요청을 하러
형사들이 출발했을 때는 박종철 군이 살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시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도착을 했을 때는 사망을 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당시 남영동 형사들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남영동까지 신호 무시하고 앰뷸런스로 달리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인데 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해주더라고요. 그 조사받던 학생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더니 주전자째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아마도 물과 관련해서 호흡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숨을 다시 쉬게 해봐라.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은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처음에 가셔가지고, 그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방의 구조가 예. 문을 여는 순간 저쪽 창가 쪽 사실 창은 없었지만 창가 쪽으로 욕조가 보이더라고요. 욕조. 예. 예,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하얀 색깔 욕조였었고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한 바닥에서 30cm 정도 올라와 있는 평상 다리가 없는 침대죠. 예. 거기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젊은 남자가 누워 있는데 물에 다 젖어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에도 물이 많고 예.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저 욕조에 물이 차 있었겠구나. 그리고 저기 들어갔다 나왔겠구나. 그러다 무슨 사고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형사들이 그 병원 응급실로 옮기자고 하는 것을 중간에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네, 그거는 사망 상태였지만 그 심폐소생술을 30분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소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응급차 안에서는 그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심폐소생이. 네.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옮겨서 다시 심장 제세동기 같은 걸 써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소생이 될 가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사망 장소가 바뀌게 되거든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용산병원 응급실로 바뀌거든요. 그렇군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옮기자고 하는 것도 이러면 사망 장소가 그러면 남영동이 아니라 병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신 거고. 사실상 그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옮겼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사망했는데 네. 사망 장소를 병원으로 바꾸게 되는 효과가 날 테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막으신 거고. 그리고 네. 가자마자 형사들이 이거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지금 물고문을 당하다가 물고문이라는 표현은 그때 안 쓰셨어요. 근데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하신 걸로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는 그때는 없었셨군요. 그것은 내가 목격한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서 내가 확신에 차서 물고문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의사가 암만 해도 그 색깔이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본대로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유명한 이제 책상을 친히 억하고 죽었다 쇼크사로 발표를 하자 여기 대해서
단순 쇼크사가 아니라 고문사라고, 사실상 처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신문 기사가 처음에 그렇게 나갔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문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 경찰이 쇼크사로 발표를 하자 최초의 거만이로서 그냥 있을 수 없으셨던 거죠. 글쎄요. 기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본인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이제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들을 못하니까 입 조심해라.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사실대로 말해버리셨습니까? 그거는 쇼크사 아닌 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 평생 동안 내가 나를 괴롭힐 것 같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고문보다는 그게 더 걱정되셨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경찰에 끌려가거나 감시를 당하나 그런 일은 안 겪으셨습니까? 안 겪으셨어요? 일단 14일에 거기 갔다 온 뒤로 그날 오후부터 감시가 있었죠.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면서 형사들이 감시를 했는데 그건 아마 기자들이 접촉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검찰 조사를 24시간 받았고 곧바로 연이어서 신길동으로 임의 동행돼서 거기서 한 16시간 정도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도 받으셨고.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무섭긴 뭐가 무섭겠어요. 다른 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리고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 나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예.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시죠? 지금은. 네, 2009년도에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시고. 네. 당뇨병을 전공한다고 들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 병원도 관련입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당뇨가 전공이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거의 다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인터뷰했던 것도 한번 읽어봤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거의 안 하셔가지고 오래되셨고요. 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각자 자기 일을 잘하면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정직하게 일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당뇨병을 굳이 전공하신 걸 제가 거론했고 마지막으로 혹시 나라다운 나라라는 얘기가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 생각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각자 자기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의사는 환자 잘 보고 정치인들은 정치 잘 하시고 물건 만드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선생님 오늘은 직접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전화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군 거만이었던 오현상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영화 1987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목요일에도 14만 4,028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금요일인 12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 관객 수 47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500만 명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영화에 많은 관객이 몰릴까요? 국내 내노라는 톱스타와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다는 것 외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열 열사 역을 영화에서 맡았던 배우 강동원 씨가 그 출연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영화에 참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오연상 원장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그런 일, 우리가 후손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 아닐까 싶고요.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 1987을 찾는 관객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교통정보를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특근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두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저는 추위 그리고 기레기 이렇게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난 한 주 진짜 추웠습니다. 아직도 춥죠? 그래도 우리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했던 질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기사를 쓰고 싶으니까 대통령이 댓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저들은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정의가 바로 서려니까 참 힘든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나와 있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저들이 그 특권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온갖 책동을 벌이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갑시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PD의 정경훈, 노소정, 작가의 이미지, 이윤정, 박지혜, 진행에는 비정규직 특근자 법무부인 동아내 사무장 이정열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